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현재 시각이 2021년 7월 1일 오후 2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FNC 엔터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우리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 우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채널에 개미 아저씨라는 분이 이렇게 황철중 대표님 항상 감사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시간 되실 때 FN, NC 엔터 흐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죠. 자, 그래서 성실껏 제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것은 종목을 추천하거나 뭐 이게 절대적으로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만하면 참고를 하시고 참고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버리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FNC 엔터 현재 연봉을 통해서 그동안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2014년서부터 2021년까지 약 7년, 8년간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2014년에서 시작을 하면서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가가 낮아지면서 주가 흐름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냥 내려가고 있죠. 여기서 잠깐 변화를 주려고 했다가 안착을 못하고 다시 내려왔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 즉 거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서부터 지금까지 이 가격대는 거래가 많고 여기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위쪽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모습은 조금 나올 수가 있겠죠. 대신 이 부분이 다시 또 한번 깨져서 저항대로 작용한다면 또 한번 주가는 레벨로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만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뭔가가 치고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끌어올릴래 아니면 던질래 이런 생각. 주가 흐름을 가끔 이렇게 볼 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가 많았던 가격대잖아요.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누가 던졌고 누구는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많았던 그 가격대 아래서 논다는 것은 많이 물려있다는 뜻일 것이고요. 그 위에서 논다는 것은 누군가 가지고 지금 들고 가려고 하는 성질도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지만 대략적인 윤곽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런 점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FNC 엔터 지금 연봉을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위치에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봉보다 월봉을 통해서 파동의 구체성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흐름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흐름을 한번 그려보면 과거의 주가의 흐름이 뭔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던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뭔가가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뭔가가 상승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죠. 그 전에 주가는 계속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이었어요. 여긴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했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올려보려고 주가 흐름, 작년에 저점부터 움직였던 자리에서 보게 되면 뭔가 고객을 이렇게 돌려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가 거래가 제일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이걸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시 꺾을 거냐 아주 중요한 기로점이 있는데 일단 주가가 머리를 살짝 든다는 것은 올려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향후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승에 대한 시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으로 넘어와서 연봉과 월봉에서 움직였던 그 부분을 조금 더 그러니까 봉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월봉에서 좀 전에 그렸던 것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대단히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얘가 아직 넘어가지 못하면 얘는 다시 이 매물대를 이기지 못하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일단 이 구간만 봤을 때 한번 돌려보려고 애쓰는 모습은 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좀 애쓰는 모습이 보이죠. 그 얘기는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당겨서 보게 되면 이 지점을 그러니까 5,000원대에서부터 여기 5,500원대를
굉장히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웬만하면 좀 빠질 때 같이 흐름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뺐고 이대로 흐름이 이렇게 빠졌다가 주가가 살려서 여기를 지지를 하잖아요. 이 자리를. 그래서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지지대를 형성해 놨으니까 이게 만약에 빠져서 이렇게 놀게 되면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내릴 수가 있잖아요. 이걸 매물 부담이라고 하겠죠. 그걸 초세 매물 부담을 하는데 전체적인 윤곽은 그래서 여기를 깨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게 눌림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이 지점이 그래서 밀리더라도 이 지점을 지지를 해서 한다면 올라갔다 눌림을 주고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연봉과 월봉, 그 다음에 주봉을 봤어요. 이거는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차트 분석을 통해서 모든 주가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 번 더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FNC 엔터.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소형주, 오락문화, 엔터니까, 그죠? 엔터니까. 그쪽에 관계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933억이었습니다. 오늘 2.3% 정도 빠지니까 한 920억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여지겠죠? 아직 1000억이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한번 보면요. 이걸 한번 보게 되면 FNC 엔터 이렇게 나오죠? 영화 기획사,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제작 뭐 이게 나오죠? 자, 이쪽에 관계되는 회사인데 재무 정보를 봐야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수익 구조는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봐야 되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차트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는 이런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분기 실적을 먼저 보게 되면 이 회사가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3, 4분기 그리고 4, 4분기 올해 이렇게 이어지죠. 178억, 319억, 177억, 156억. 근데 문제는 얘가 다 파래요.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무엇인가 장사는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기는 장사를 좀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파랍니다. 뭐 다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본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 주가가 저점을 찍을 때 웬만한 종목 저점을 찍고 웬만한 종목 이렇게 많이 반등을 해서 우리가 코스피가 지금 3,000원 올라와 있잖아요. 종합주가지수가 대형주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쯤에서 지금 파동을 칠 텐데 얘는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늘어진 이유가 이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때문이 아닐까. 뭔가가 남기는 장사를 하지 못하니까 주주 입장에서도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 연간 실적을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분기 실적은 그러했는데 연간 실적은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8년, 19년, 20년까지 2020년까지 이어지는 740, 840, 900억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전체가 전부 다 파랍니다. 이렇게 파랗죠. 이만큼 이 회사는 구조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뭔가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자, 볼게요. 뉴스, 팬덤 덕에 판 커진 케이팝, 멘터주, 호재만발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다른 것들은 잘 갔어요. 그죠? 뭐 SM을 비롯해서 뭐로 가는데 얘는 힘을 좀 못 발휘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른 곳은 가는데 이게 못 간다. 전 이게 좀 걸리는 거죠. 뭐 다른 내용 뭐 이렇게 봐도 다른 걸 다 피해서 봐도 이게 걸려요. 이게 그렇죠? 이게 걸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단기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장사가 잘 되는 그게 좀 돼야 되는데 이게 걸려요. 일단은 저는 이게 걸리면 너무 걸려도 그러면 뭐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 기본에서 조금 뭔가가 회사를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물론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될 것이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다시 이렇게 보면 황 대표가 이 빼꼼 머리를 들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얘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3달 전부터 이렇게 머리를 들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요. 보다시피 이렇게. 근데 그런 실적 내용이 있어서 저도 사실 이 종목을 보고는 있었는데 그런 것 부분 때문에 저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못했어요. 이런 기본이 부족하잖아요. 보셔도 그죠? 뭐 다 떠나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뭐 호재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기본이 좀 가시화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황 대표가 정말 좋아하는 모양이긴 해요. 기술적 분석에서 뭐 재방송을 여러 번 들어보셨다면 이거 정말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그런 개선 여지,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한다면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얘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잡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그죠? 이 라인은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깨어져 버리면 이게 누군가가 이거를 매집해서 올린다라고 가정을 해서 머리를 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깨지면 이게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여기서 무엇인가 매집에 대한 개념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호재가 하나 터트릴 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누군가가 잡아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는 깨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의 단가일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그 단가를 깨고 내려가서 저항을 받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모아놓은 게. 그러면 가려면 분명히 여기서 뭔가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내용이 하나 나오겠죠. 그걸 기대하고 그 다음에 황 대표가 뭐 이걸 다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종목마다.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또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얘가 머리가 들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상당히 신뢰를 하고 보고 있는 건데 그래도 그러기에는 너무 멀어요. 너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걸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황 대표한테 이걸 해보라고 그러면 하긴 할 것 같아요. 하긴 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비중을 10%나 5%의 비중을 뒀다 그러면 비중을 더 줄이겠죠. 내용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흐름만을 보고 베팅을 한다 그러면 해보막했지만 내용까지 기본적인 내용까지 섞는다 그러면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왕 들어가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냥 이 흐름은 깨지 않는 게 좋겠죠. 단순히 그냥 생각을 해도 이 흐름은. 그리고 여기를 깨서 만약에 주가가 이 밑에서 놀기 시작한다면 이건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5,000원대 초반을 5,000 한 300원 내지 400원대를 이탈해서 이렇게 논다면 비중을 줄이거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가격대 기준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흘러간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7,000원을 넘어가야 될 것이고 이 고가에 대한 도전을 하겠죠. 9,000원대 이렇게. 그래서 위로 열려있는 공간은 9,000원 이상이 열려있는 건 맞고요. 만약에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근데 5,000원대 초반을 깨지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 대표는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것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가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을 차트인 가격 차트에서 찾는 것이고 그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 실적에 대한 내용인데 당연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가장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뭐 안정성, 수익성 다 좋은데 요것만큼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신뢰를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소극적 매매가 맞고 만약에 그래도 기적 분석을 난 좋아하니까 그 기준이 뚜렷하니까 해봐야겠다 그러면 5,300원 기준 그리고 9,000원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미 아저씨께서 물으셔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하긴 하되 비중은 줄일 겁니다. 하긴 하되 비중은 줄여서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종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